남편 간수 잘하지 그랬어요. 땡땡씨랑 이혼만 해두세요. 제가 훨씬 더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요. 이렇게 오만방자한 상간녀의 말 들어보신 적 있나요?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심리에서 이렇게 뻔뻔하게 나올 수 있는지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최근에 큰 관심을 받고 있는 법정 드라마 굿 파트너 있습니다. 그 드라마를 보면은 이제 김지상과 최사라가 차은경 이혼 전문 변호사를 속이면서 바람을 피운 부분이 남아요. 그리고 심지어 그 최사라는 그 차은경 변호사를 도와준 비서예요. 그러니까 그 변호사님을 속이고 비서랑 남편이 이제 눈이 맞아서 바람이 난 그런 거죠. 그런데 이게 재밌는 사실은 오늘 사라 씨 예쁜데 뭐 약속 있어? 하고 차은경 변호사 묻거든요. 그러면 최사라가 뭐라고 하냐면은 네, 저 오늘 약속 있어요. 남자친구랑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소개해드릴게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굳이 할 필요도 없는 말을 하는 거잖아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상간녀는 기본적으로 결핍이 있어요. 그리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어요. 왜? 자기는 아무리 남자친구 자기 사랑해준다 하더라도 그냥 결국 상간녀에 불과해요. 상간녀. 본처로 인정받고 싶은 욕구. 사람들한테 다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그게 충족이 늘 안 되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본처에게 나라는 존재가 있다. 당신 남편한테 이렇게 사랑을 받고 있는 나는 그런 대단한 존재다. 이런 걸 내비쳐 보이고 싶어하는 욕구가 항상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애정을 갈구하고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더 잘하려고 하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 극 중에서도 보면은 그 차은경 변호사가 채워주지 못하는 부분, 뭔가 이렇게 요리를 해준다거나 아니면 뭔가 아이를 케어해준다거나 그러니까 차은경 변호사가 채워주지 않는 부분들을 자기가 대신 채워주면서 남자로부터 자신 존재감을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방식으로 자신의 낮은 자존감을 회복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그 상대방의 존재를 알지도 못했는데 오히려 자기가 스스로 폭로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알리고 그 가정을 깨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발생하기도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리 센 척 잘난 척 상간자들이 배우자분에게 협박적으로 말한다 하더라도 사실 그분들은 열등감과 낮은 자존감을 극복해야 하는 상간자에 불과하다는 점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불륜 남녀들의 단골 멘트가 있어요. 보통 불륜을 들키기 전에 와이프분들이 이제 의심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와? 누구랑 같이 있었어? 왜 요새 이렇게 야근이 잦아? 막 이렇게 말하면 그냥 이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하고 설명을 해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너 나 못 믿니? 막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너 의부증이니? 너 왜 이렇게 사람을 의심해?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와이프에게 이런 상황에서 의심을 하는 네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암시를 줌으로써 이제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는 여지 자체를 차단해 버리는 거죠. 나 누구랑 만났는데? 말하면 끝. 그런데 그걸 가지고 뭐 증거가 있냐, 뭐 왜 의심을 하냐 이렇게 구구절절하게 상대방에 대해서 오히려 뭐 공격하듯이 혹은 자신의 어떤 프라이버시에 대해서 배우자분이 뭔가 침해하려고 한다는 듯이 너무 과하게 반응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사람이 정말 바람을 피우면서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자기 방어를 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들키고 나서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언제부터 알았어? 어떻게 알았어? 흥신소 쓴 거 아니야? 도대체 뭘로 알아낸 거야? 너 그거 불법인 거 알지? 너 나 지금 스토킹 하는 거니?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자기들은 엄청 조심한다고 나름 조심했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난 완전 범죄했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너무 궁금한가 봐요. 그래서 이렇게 상간 남녀들이 무슨 학원이라도 단체 수강을 하는지 이런 단골 멘트를 많이 날리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오만방자한 불륜 남녀, 그 심리는 도대체 뭘까? 통상적으로는 바람이 들키고 나면은 사과를 하는 게 상식이라고 생각들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막 사랑에 빠진 이렇게 부끄러움을 모르는 배우자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야, 너랑 나랑 원래 사이 안 좋았잖아. 너랑 나랑 이미 끝난 지 오래됐고 서류 정리만 남은 상태지 않느냐. 그리고 나 너한테 외롭다고 말 많이 했어. 뭐 이런 부분 고쳐달라고 말 많이 했어. 근데 너는 일에 빠져서 날 돌봐주지 않았잖아. 너는 가정에 소홀해서 육아에는 관심도 없고 나만 독박했잖아. 막 이런 방식으로 그 자신의 불륜에 대해서 정당화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게 소위 말하는 이제 가스라이팅이 되는 게
그 배우자 입장에서 어떻게든 아이가 있으니까 가정을 유지하고 싶은 니즈를 갖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러면은 왠지 배우자가 그런 말을 하는 걸 들으면 여기서 지적하는 것만 고치면 이 문제점만 고치면 다시 이 관계 회복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다시 예전처럼 정말 단란한 가정을 꾸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가스라이팅이 되어서 가정에 굉장히 충실하기 위한 막 노력을 하고 또 배우자분의 마음을 다시 돌리기 위해서 명품도 사주고 막 아이들도 돌봐주고 정말 뭐 반찬도 막 해주고 이런 식으로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근데 사실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왜냐하면은 뭐 어떠한 이유에서 그 불륜이 시작되었다고 하든 결국은 그 불륜을 정당화할 수 있는 이유라는 것은 없거든요. 예, 일단 페어플레이가 아니잖아요. 만약에 문제가 있었던 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다. 그러니 부부 상담을 받아보자. 이렇게 정확하게 그 문제의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네가 문제를 일으켰으니 나는 바람으로 갚겠다. 올바른 문제 해결 방식은 아니잖아요. 실제로 제가 봤던 케이스였어요. 이제 남편분이 결혼 기간 중에 바람을 엄청 많이 피우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이혼하니 안 하니 이러한 갈등까지 굉장히 심화되어 가셨고 그래서 아내분이 그때는 너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으신 거죠. 그래서 엄청 괴로워하던 차에 나의 이런 속마음을 또 잘 들어주는 또 좋은 남자분을 또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분이 뭐 술 한잔 하면서 뭐 그래 남자들은 다 그렇다 이렇게 막 처음에 위로를 해주셨겠죠. 네, 그러다가 이제 너무 자신의 마음을 잘 알아주다 보니까 마음이 통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모텔도 가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서로 한 번씩 바람을 이제 피웠죠. 소위 말한 맞바람을 이제 아내분이 피우시게 된 거죠. 그래서 서로 사니 못 사니 하시다가 결국 각자 한 번씩 바람 피운 것으로 쌤쌤이 됐다. 이렇게 보고는 다시 결혼관계 잘 다시 한번 해보자 라고 협의를 하신 거예요. 근데 그런 결혼관계가 잘 유지될 리가 있겠습니까? 결국은 한 1, 2년 정도 더 시간을 끄시다가 결국엔 이혼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셨거든요. 바람을 정당화하는 그런 가스라이팅 절대 당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왜 이렇게 적반하장식으로 불륜 남녀는 자신의 바람을 정당화할까요? 어떤 한 남자분이 저희 사무실 찾아오셨어요. 본인이 바람이 났대요. 자기 유책 배우자가 맞대요. 하지만 자기는 너무 이혼을 하고 싶대요.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아내분이 자기가 성관계를 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번 시도를 했지만 자기를 무슨 뭐 강간범 보듯이 그렇게 대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남편분이 크게 상심하고 그 이후엔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더 이상 뭐 부부관계를 하자라는 말 자체도 못할 지경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무 외롭고 쓸쓸하던 차에 이제 좋은 분을 또 만나게 돼가지고 그분이랑 이렇게 연애를 하게 된 거죠. 소위 말하는 이제 바람인 거죠.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다. 우리 와이프는 나를 사랑해주지도 않고 진짜 뭐 애밖에 모르고 서류 정리만 했을 뿐이지 그냥 우리는 그냥 남남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 여자분도 처음에는 오빠 너무 힘들겠어 이러면서 이렇게 마음의 위로를 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시작을 했다가 점점 감정이입이 되면서 그 여자 정말 이상한 여자다. 오빠의 배우자는 악처다. 왜 어떻게 그런 결혼관계를 유지를 할 수가 있어 하면서 본인이 막 이렇게 도시락도 싸주고 오빠 힘들지 하면 한약도 막 맞춰가지고 또 막 주고 뭐 아이들 선물 같은 것들도 자기가 때 되면은 막 알아봐주고 또 뭐 시부모님 뭐 콘서트 티켓 이런 것들도 막 예매를 해주고 엄청 자기가 이제 마치 뭐 연녀인 것처럼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그 소송을 진행해봤더니 알고 보니까 그 배우자분은 엄청 황당하다는 거예요. 왜요? 뭐가 황당하다는 거죠? 증거적으로 정말 이 남자분이 한참 바람을 피우고 있던 중에도 아내분에게 사랑한다. 자기야, 너무 보고 싶어. 뭐, 우리 오늘 밤 뭐 하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이 남편이 완전 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상간녀에게는 그 상간녀를 꼬시기 위해서 자기가 마치 비운의 뭐 주인공이나 됐냐 아내 욕을 하고 자신의 바람을 정당화하는 그런 말을 하고 동정심을 샀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분은 정말 아내에 대한 적개심으로 가득 차서 정말 이 남편분하고 새로운 가정을 꾸밀 생각으로 진지하게 이런 관계를 유지했던 부분이고 남편분이 늦게 퇴근하긴 하지만 자기한테 엄청 잘했거든요. 정말 뭐 전혀 뭐 문제가 없을 만큼 평소처럼 애정 표현도 많이 하고 부부관계도 잘했고 아이들한테 다정하게 잘했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의심도 못했던 상황이었던 거예요. 이런 불륜관계는 이게 삼각관계잖아요. 이 삼각관계에 있어서 가장 갈등이 고조되는 건 이제 배우자분과 그 상간녀 이 두 여자분들이란 말이에요.
서로를 굉장히 미워해요. 어떤 자신의 이해관계로. 하지만 제가 객관적인 제3자 관점에서 이 사건들을 보면은 항상 제일 잘못한 사람은 남편이에요. 그 남편이 우유부단해서라든지 이 사례서처럼 거짓말을 잘해서라든지 가운데 서서 이 두 여자를 놓고 뭐가 더 좋을지 저울질을 하고 농락하는 것은 사실은 그 배우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남편이 야, 난 너랑 엔조이하는 관계야. 우리 와이프 난 이혼할 생각 절대 없어. 우리 와이프 건드리지 마. 라고 정확하게 선을 그으면 상간녀도 본처한테 그렇게 함부로 못 하거든요. 와, 이 상간녀가 어쩜 이렇게 뻔뻔하게 나오지? 왜 이렇게 오만방자하지? 그 상간녀 욕하기 전에 우리 남편이 어떤지, 우리 남편이 그 상간녀한테 어땠는지 점검하시면 됩니다. 그런 오만방자한 상간녀 뒤에는 항상 비겁한 남편이 있더라. 네, 그 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